6.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 음,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감모, 병행법을 전제. 감모는 병행법을 전제. 음, 1. 재고자산의 감모 부족 수량. 재고자산의 감모란 장부상 기말 재고량과 기말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수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파손이나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의 감모는 취득원가를 당해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 현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재고자산의 감모에 대한 비용의 분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수업 목적상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분류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는 기능형 손익 계산서로 서를 전제로 한다. 기타 비용에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감모 손실이 있고 감모의 종류는 원가성 감모, 정상적인 감모, 매출원가로 보고 원가성이 아닌 것은 비정상적인 감모로 봐서 감모 손실, 기타 비용으로 잡는다. 음, 표 3-8 정상적인 감모 처리 방법 원가의 가산. 음, 비정상적인 감모는 어, 처리 방법은 기타 비용으로 분류.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어, 반대인데. 봅시다. 음. 위와 같이 감모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거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제시한 규정이었으나 현재 회계 기준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 3-8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수험생들은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풀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모든 간모를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거나 모든 간모를 매출 원가 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출제된 적도 있다. 음, 어, 자, 위 예제의 회계 처리는 3분법, 실사법의 전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식 시험에서는 2분법, 계속기록법, 음, 2분법, 계속기록법의 제곱원장을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가는 부채만 한다. 평가는 부채만 한다. 시장 가격과 비교 행위. 수익과 비용은 평가는 안 한다. 평가는 자산 부채만 하고 수익과 비용은 평가는 안 한다. 음, 음. 즉 매출원가 이외의 기말 재고, 실지 수량 기준과 감모 중에 기타 비용 처리액을 원장에 기록하면 차변 합계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매출원가를 도출할 수 있다. 실현 가능 가치는 기업 투기의 가치 이꼴 주관적인 가치. 2.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의 재고자산은 미래 판매를 통해 경제적 효익이 회수되는 자산이다. 만약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 원가에 미달한다면 해당 미달액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긴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가능 가치에 미달한다면 해당 금액은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의 금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를 저가법이라 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매각 금액을 말한다. 공정 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 특유의 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순공정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3.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4. 미완성이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신의 장부 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한편 재고자산의 평가로 인해 감액된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구체적인 비용의 분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수업 목적상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회계 처리로 보고기간 말 재무 상태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에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차감된 금액이 보고된다. 기말 재고 자산의 실제 수량이 10개이고 취득 단가가 100원이라면 취득 원가는 1000원이다. 만약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80이라면 기말 재고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800원이다. 이 경우 재고 자산의 잔고 금액은 1000원이 아니라 800원이어야 한다. 이때 재고 자산의 원가 200원을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차감 계정을 이용하여 단가 같이 회계 처리한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200원으로 대변,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0원. 부분 재본 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1000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원 마이너스니까 800원으로 자산해서 한편 감소한 200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원재료의 경우 현행 대체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순실현 가능 가치 LRV라고 하는데 제품에서는 판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판매 부대 비용, 제공품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가공 원가 마이너스 판매 부대 비용,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판매 확정 판매 계약은 계약 가격 마이너스 판매 부대 비용.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 자산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추정해야 한다. 순실현 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 판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 판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 가치는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한다. 한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다. 원재료를 감액하는 거네. 3. 평가 항목별 평가 원칙.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이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 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적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용역 제공 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 대가에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평가 손실 환입, 비용 차감, 회복한 것, 비용 차감. 평가 손실 환입, 매 후속 기간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다시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 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새로운 순실현 가치는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 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재고 항목을 후속 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 자산의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이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말 되게 어렵네. 5. 재고자산의 감모와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감모와 재고자산의 평가를 동시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감모는 단기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를 먼저 회계 처리하며 실제 보유한 재고자산으로 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7. 농림어업. 재고 OCI는 농림어업 기준 혹시 포괄적 손익 그건가? 재고 OCI는 농림어업 기준서에 없음. 재고 OCI는 농림어업 기준서에 없음. 농림어업 1의 1. 농림어업 활동의 정의. 농림어업 활동은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 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 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림어업 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1년생이나 다년생 곡물의 재배, 과수 재배와 농원 경작, 화훼 원예, 양식, 양업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생물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변화의 관리. 관리는 생물적 변화의 발생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영양 수준, 수분, 온도, 비옥도,
조도를 향상시키거나 적어도 유지시켜 생물적 변환이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리는 농림업 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 예. 원양어업, 천연잎, 벌채는 농림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변화의 측정.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 예, 유전적인 장점, 밀도, 숙성도, 지방 분포, 단백질 함량, 섬유의 강도, 변화나 양적, 개체 수의 증가, 중량, 부피, 섬유의 길이나 지름, 발화소량 변화는 일상적인 관리 기능으로 측정되어 관찰된다. 2.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생물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 재고자산입니다. 수확 후 가공품. 생물자산은 순공정 가치로 농림원 기준서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 수확 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 시점 이후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 국제회계지 기준 수확 수확 시점 후에는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 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 과정, 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다음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1. 수확물로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예,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예,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한 번 더 읽을게요.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예, 과일과 목재를 모두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3. 요거는 생산용 식물이 아닌 거지. 전부 다. 하늘살이 작물. 예, 옥수수나 밀. 표 3-1 기출 문제. 생물 자산, 양, 수확물 양모, 수확 후 가공품은 모사, 양탄자. 생물 자산 젖소, 우유, 수확물 우유, 수확 후 가공품은 치즈. 생물 자산 돼지, 수확물 돈유, 수확 후 가공품은 소세지. 생물 자산 포도나무, 수확물은 포도, 수확 후 가공품은 포도주. 생물 자산 과수, 수확물은 과일, 수확 후 가공품은 과일 가공품. 생물자산 소는 수확물은 소고기, 생물자산 돼지는 수확물은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기출입니다. 2. 인식과 측정. 1. 최초 인식.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하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로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2.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공정 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생물자산이나 수확물로 인식한다. 생물자산의 공정 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생물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초의 인식 시점만으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물자산이 이전 순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던 경우 처분 시점에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 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표 3-11 구분, 최초인식, 생물자산, 돼지, 젖소 등 순공정가치, 최초인식은 순공정가치, 예외, 원가 마이너스 감누, 감가상각 누계, 손상 손누, 손상차손 누계, 예외지 이거는. 수확물, 돈육, 우유 등 이거는 순공정가치, 최초인식.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매각 부대 원가,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각 부대 원가는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로서 금융 원가와 법인세 비용 제외. 자산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로서 이거는 제외되는 거지. 금융 원가와 법인세 비용은 제외. 이 평가손익 1. 생물자산.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서 순공정 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2. 수확물 공정가치가 있다. 수확물을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 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 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다시 읽을게요. 수확물은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하는 기간의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 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음. 3. 정부 보조금.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업이 특정 농림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